4차 함수가 언제 극대를 가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4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4차 함수의 개형은 총 4개가 있죠. 감증의 모양이 있고요. 감소 빵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증 이렇게 4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극대를 가지려면 첫 번째 모양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4차 함수가 다음처럼 증감을 해야 극대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4차 함수가 증감하기 위해서 해보자. 미분을 쳤어. 미분을 치면 8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플러스 12ax야. 그러면 뭘로 묶이나? 4x로 묶이나?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제곱 2 빼먹었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a야. 다음처럼 되는데 결국은 이제 3차 함수가 다음처럼 생기면서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즉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감증이라서 감증 극대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결국은 원함수가 다음처럼 극대를 가지려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거도록 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 그럼 다음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면 원함수인 4차 함수가 증감 그때 갖는 거기 때문에 얘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조건. 그러면 갑자기 이제 공통수학 1으로 돌아가죠. 공통수학 1에서 어떠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려면 1차, 2차로 찍힐 거고요. 찍혔다면 다음 2차가 뭐 해야 돼? 다음 2차가 일단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보다 커야 되고요.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4, 8, 24a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a가 작아요. 24a가 작아요. 9니까 이제 a가 작아요. 24분의 9니까 얼마야? a가 작다. 8분의 3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 0이 붙어있거든. 근데 만약에 다음 2차 방정식이 0을 해로 갖는다면 중근 갖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처럼 나온단 말이야. 도함수가 다음처럼 중근 가져버리면 접하기 때문에 마마뿔 뭐 이딴 식이야. 그럼 감증 이래서 안 가져요. 이런 모양 원하지 않지. 그때 안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근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x가 0이 있기 때문에 뒤에 친구는 뒤 2차 방정식이 0을 해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0는 a가 0이거든. 그럼 a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a는 8분의 3보다 작지만 a는 0이 아닙니다. 이쁘게 쓰면 결국은 a가 8분의 3보다 작은데 거기다가 0이 아니에요라는 표자 붙였기 때문에 이쁘게 찢었으면 0보다 작거나 0과 3분의 8 사이에 있어요 라고 우리가 답을 이쁘게 써줘야 한다 라고 했죠. 이렇게 쓰면 없습니다. 보기에 항상 다음처럼 바꿔줘야 됩니다. 5번부터 문제를 풀면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을 갖고 싶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방정식을 함수로 바라보고 싶다. 근데 우리가 방정식 바라볼 때 다 넘겨서 는 0꼴로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x 외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걔만 넘겨서 한 꼴로 많이 쓰는데 난 보편적으로 이렇게 p가 있으면 걔를 빼어 넘겨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p는 2x의 3승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6x. 나는 다음처럼 2항에서 x가 아닌 다른 문자를 넘겨서 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이 상태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음 방정식을 함수식 한다는 건 넘겨서 능력을 만들던가 혹은 x 외에 다른 문자 넘겨서 다음처럼 만들고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보겠습니다.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 음근 2개, 양근 1개야. 그렇다면
함수의 입장에서는 교점의 x좌표고요. 교점의 x좌표가 음수 2개, 양수 1개가 나오고 싶어. 그럼 우리가 결국은 도함수의 그래프로서 원함수를 그려서 해석하고 싶은 건데 x축과 y축을 잘 안 그리지만 다음처럼 좀 디테일 원한다면 x축, y축 좀 더 디테일 원한다면 절편까지 찍어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다음 함수를 그리면 미분 치니까 미분 치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이니까 해가 뿔마 1이야. 그러면 이제 다음 얘를 메인 함수로 보면 이 친구는 최고층 해수가 음수고 도함수 해가 뿔마 1이니까 도함수가 위로 블록일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도함수가 위로 블록일 거고 해가 뿔마 1이거든. 도함수 내가 y는 fx라고 둔다면 그럼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처럼 맞뿔마 감증감 다음 원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자면 감증감이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어. 이게 원함수의 그래프. 그럼 이제 얘가 x는 1, 마 1이고 x는 1이니까 찍어보면 마일은 뭐 나와? 극소가 뭐 나오니? 극소가 마 1 넣으면 마 1 넣으면 마 6, 4, 마 4, 1 넣으면 4. 그 다음에 내가 저번에 했지만 얘를 보면 뭐가 떠오르니? 뭐가 떠올라? 뭐가 떠오르지? 다음 친구는 홀수승의 합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3차랑 1차만 있다면 얘 뭐라고 했죠? 기함수라고 했죠? 얘 뭐야? 원점 대칭입니다. 즉 3차 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점 대칭을 갖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물론 3차 함수는 반드시 원점 대칭을 갖는데 정확히 말하면 변곡점에 대한 원점 대칭을 갖기 때문에 뭐 걔를 활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은 원점 대칭을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3차, 1차만 있다면 걔를 기함수라고 부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미분을 때렸어. 도함수는 당연히 원점 대칭 이동된 친구를 즉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때려보면 2차, 1차니까 마찬가지 2차 함수니까 마찬가지 얘는 뭐냐면 얘는 우함수. 우함수는 뭐? y대칭. 도함수가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얘도 축에 대한 대칭이고 3차 함수니까 다음 요점에 대한 대칭이거든. 대칭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연습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 복습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추가적인 조건인 거고 알면 땡큐인 거고 연습해본 거고 이 문제를 풀 필요 없지만 어쨌든 다음처럼 원함수 그렸어. 마사사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x축 있어야 되고 말 1이니까 여기 y축. 그럼 가운데 얘는 지금 이렇게 x축과 y축의 교점이 만나면서 얘는 다음처럼 원점에 대한 대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인 거야. 이해돼요? 나중에 씁니다. 이럴 때 얘 누가? 얘가 y는 p랑의 교점이 음수 2개, 양수 1개고 싶어. 그러니까 y는 p는 가로선이야. 가로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이 음근 2개, 양근 1개야. 그러면 다음처럼 이따로 생기면 양근 1개죠. 그래서 근이라는 건 x입니다. x. 이러면 양수 1개. 이러면 음수 1개, 양수 1개. 이렇게 생겨야 파란색과 y는 p가 요쯤 있어야 근이 하나, 둘, 셋 생기면서 여기 있는 친구는 알파, 베타는 음근인 거고 음수인 거고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처럼 음수 2개, 음수인 교점 2개, 양수인 교점 1개 만족해내니까 p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p가 0이 되면 양빵 음근 0 양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더 위로 올라가면 음근 양근 p가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p가
x축은 y는 여기기 때문에 p가 마사랑 0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문제가 좀 더 디테일한 조건을 한다면 우리가 x축, y축 그려서 좀 더 디테일하다면 마찬가지 여기에 x 절편이나 y 절편까지 찾아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3차 함수의 메인은 점대칭이야. 결국은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 찾는데 거기 가려면 일단 가장 쉬운 원점 대칭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 배차 더 나가서 변곡점의 대칭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똑같이 x 외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난 보편적으로 걔를 넘겨서 넘긴 다음에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넘겼으면 2x 4제곱 빼기 4x 제곱 2 k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를 해석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다음 부등식을 함수를 해석하자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를 볼 것이다. 그럼 내가 좌변을 fx라고 놓는다면 마찬가지 뭐라고 되냐면 항상 뭐 싶다 fx가 y&k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 그러면 얘가 항상 얘가 크고 싶대. 그럼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4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면 그 최소가 k보다 크거나 같다면 항상 4차가 y는 k보다 크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그럼 다음처럼 부등식을 함수로 바꿔서 해석해보자면 결국은 4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4차 함수랑 3차 함수 같은 친구들의 최대나 최소는 언제 발생하는가? 라고 말하면 무조건 양 끝점이랑 극대극소밖에 발생 못하는데 지금 모든 범위에서의 4차 함수는 4차 함수의 모든 모양에 대해서 하나, 둘 어떤 모양이든 간에 4차 함수는 극소에서 최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결국은 극소를 찾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마찬가지 얘도 미리 눈치 채면 좋겠지만 이거 지금 잘 봐. 4승 2승이지 4승 2승이잖아. 무슨 함수야 그러면? 우함수야. 그러면 4차 함수가 우함수가 되는 모양은 중근중근 아니면 사중근이래. 요 모양 그 2차 함수는 똑같은 모양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요? 요가 이렇게 딱 이쁜 모양 아니면 얘 몇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너무 쉬우니까 그럼 얘일 거거든. 그럼 이따 다시 해보고 일단 정상풀이 먼저. 그럼 4차 함수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미분쳐 극소를 찾기 위해서. 그럼 8x 3승 빼기 8x 그러면 8x로 묶으면 x 제곱 빼기 8이야. 그럼 해가 뭐냐면 해가 8이 아니라 1이야. 0 뿔마 1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4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치니까 해가 3개입니다. 서로 다른 세식은 또 볼 수 있어야죠. 기함수를 계속. 다음처럼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그렸더니 도함수가 다음처럼 해가 마일 0, 1이야. 그럼 이제 개로 이제 원함수를 그리면 마찬가지 맞불인데 감증이야. 그러면 마찬가지 극소, 극대, 극소인데 마찬가지 다 찾아보고 가야 한다겠죠? F1, F0, F1을 찍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일르면 뭐 나오니? 마일르면 마이 1이면 마이 0는 0이야. 다음 친구는 마일 과 1을 넣으면 마2고요 0 넣으면 0이거든. 대충 이쯤 생겼거든. 마찬가지 그러면 4차 함수가 생김새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인 대칭형의 모양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얘가 뭐 하고 싶다. ynk보다 항상 커나가고 싶다. ynk는 어디 있어야 될까?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ynk가 최소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최소가 마이잖아. 지금 극소 두 개가 똑같이 마이를 같지? 그거 같겠죠?
그럼 K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4차 함수의 최소보다 YK가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도,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이 새끼 보자마자 fx 답은 나였지만 fx가 2x 4제곱 빼기 4x 제곱이야. 그럼 이거 2x 제곱으로 묶어보자면 x제곱 빼기 2니까 해가 0이랑 뭐야 뿔마 루트 2네. 그죠? 해가 0 중근이랑 뿔마 루트 2야. 그러면 이제 4차 함수가 뭐 이런 모양이겠지만 얘가 뭐니까 지금 이거 뭐야? 뭐니까 우함수잖아. 대칭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대칭할 거니까 저게 똑같겠지 이렇게. 애초에 이런 모양 못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 건 지금. 이해돼요? 미리 모양을 보면서 좀 모양을 연습하자 이거야. 보자마자 이런 모양이라는 걸 미리 유추하고 갔어야 한다 이거지. 물론 항상 그려볼 거지만. 이제 문자가 낑긴 친구 때문에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라는 거를 알고 가야 항상 이런 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미리 모양을 좀 유추하고 가보자 라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제한 조건을 줍니다. 모든 양수 x의 보다 크다 혹은 x의 보다 크다 라고 어떠한 x에 대한 범을 줬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최대 아니면 최소 가지고 노는 거겠잖아.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3, 4차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말고 같은 말이야. 부등식은 결국은 최최소 문제인 거지. 이거만 풀면 x가 1보다 클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상태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얘랑을 그려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얘는 직선이고 얘는 3차니까 3차가 직선보다 크다. 너무 어려운 짓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 K만 빼고 더 넘겨요. 그러면 다음 3차가 다음 K보다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작아로 문제를 풀고 싶다고. 뒤집어 쓰면 다음 3차 다음 친구가 항상 K를 갖고 싶대. 이게 부등식이야. 다음 부등식을 함수 바꿔 풀자면 좌변도 하나의 함수, 우변도 하나의 함수 봤을 때 다음 함수가 다음 가로선보다 x보다 클 때 더 크고 싶대. 그러면 뭔 소리야? 얘의 최대를 구하면 얘가 y는 k보다 항상 작고 싶다고. 얘의 최대값보다 얘가 더 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찬가지 이 친구를 fx라고 놓은 다음에 이거 등호가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건 마지막에 확인해 볼 겁니다. 둘 다 빵꾸빵꾸인데 일단 해봐야 돼요. 왜냐면 결국은 3차 함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문제인 건데 어차피 최대, 최소는 어차피 최대랑 최소는 언제라고 발생 못한다. 양 끝점이랑 극대 극소밖에 발생 못한다고 했잖아. 어차피 최대랑 최소는 3차 다음 함수는 양 끝점과 극대 극값밖에 발생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3차 함수 열심히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문제인 거니까 미분 쳐갖고 3차 함수 그려주면 마 3x 마 6x 플러스 9 마 3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 3이니까 인수분해가 뭘로 되니? x 뿔 3 x 마 1 그럼 해가 도함수 해가 마 3과 1이야. 그러면 3차 함수가 도함수가 2차인데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최고차의 개수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최고차에서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 어떠한 2차 함수가 해가 마 3과 1이야. 그러면 도함수로서 도함수를 그릴 거니까 내리면 마 뿔 마야 하면 감 증감이니까 감소 증가 감소
뭐야 하는 게 fx인데. 그럼 x는 마3, x는 1인데 원래 극소랑 극대를 최적화해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가 다음처럼 나왔거든. 주어진 범위가 보통 뭐 이런데 이렇게 끊겨야 되는데 주어진 범위가 어떻게 됐어? 딱 극대에서 끊겨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한 상황인 거야. 보통 극대랑 극소인데 극대 극소 양끝점인데 양끝점과 극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1보다 큰 범위니까 이만큼만 쓰고 싶어요라고. 지금 이 친구를 다 쓰고 싶은 게 아니라 x가 1보다 크다. 이만큼 쓰고 싶은 거잖아. 근데 얘가 뭐 하고 싶대? YNK보다 찾고 싶다 항상. YNK가 여기 위에 있으면 돼. 그럼 마찬가지 얘는 극대이면서 양끝점이 1일 텐데 1은 얼마야 이거? 1이면 얼마지? 9, 5야. 그러면 극대이면서 최대가 될 수 없거든? 빵꾸났기 때문에. 그죠? 색칠되면 되는데 빵꾸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말하면 극대도 아니고 범위가 없으면 극대도 아니고 최대도 아니야. 빵꾸났잖아. 불연속이잖아. 빵꾸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다음처럼 그려보면 그렇게 유니크한 상황인 겁니다. 다음처럼 다음 함수에 1보다 큰 것만 쓰고 싶고 그 다음 얘가 5보다 크면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YNK가 다음 3차보다 항상 크고 싶다며. 그럼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5에서 얘가 빵꾸기 때문에 K가 5보다 크고 등호 들어갑니다. K가 5가 되더라도 여전히 빨간색부터 크지. 그 때문에 K가 5보다 크다. 되게 유니크한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둘 다 빵꾸면 등호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최대값이 빵꾸 났기 때문에 K가 5보다 크고 같아야 됩니다. 얘가 빨간색이 다음 이 친구가 1에서 빵꾸기 때문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5일 때가 최대긴 하지만 최대가 아니야. 등호가 빵꾸 나서. 그래서 K가 5가 되더라도 여전히 빨간색이 주황색보다 크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K가 5보다 커갔다. 항상 부등식은 마지막에 등호 조건을 반드시 해결해 봐야 한다고 했었죠. 이해됩니까? 주어진 x의 범위가 있을 때 fx가 gx가 있습니다. 그럼 넣으면 돼. fx가 2x의 3승 빼기 x제곱 빼기 5x gx가 2x제곱 플러스 7x와 k입니다. 마찬가지 다음 범위에서 얘를 풀자. 빡세다. k만 넘기자 이거야. 넘기면 2x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12x가 k보다 크고 싶다. 크고 갖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 다음 부등식을 함수로 바라보자면 좌면 fx를 둔다면 좌변 2 다음처럼 3차 함수인데 다음 3차 함수가 y는 k보다 항상 크고 같다. 주어진 범위에 있어서. 마찬가지 다음 주어진 범위의 최소를 찾으면 다음 주어진 x가 1과 3, 4 있을 때 다음 친구가 얘보다 항상 크다 같다. 최소 찾으면 그 최소가 k보다 크면 되겠지. 최소를 찾아라는 겁니다.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고요. 마찬가지 그럼 다음 주어진 범위에 있어서 3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3차 미분 때려서 극대, 극소 찾아주면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인수 뭐 해가 뭐요? 해가 마일 2야. 그러면 다음 3차 함수는 아래 블록이니까 아래 블록이고 해가 마일 2니까 결국은 뭐요? 감증감 증감증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다음처럼 3차 생겼고 주어진 범위가 뭐냐면 1, 3까지입니다. 그럼 1, 3까지니까 지금 주어진 게 마일 2니까 1 찍어보긴 해야 되거든. 1은 한 이쯤 있겠지. 이쯤. 이게 x는 1. 1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니까 뭐 이쯤인가? 뭐 대칭형인가? 근데 찍어봐야 돼요. 지금 1부터 3까지인데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찍어오지 않아도 여기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뭐 여기 있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처럼 찍힌다면 함수를 요만큼만 쓰고 싶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1일 때 3일 때 찍어보지 않아도 어차피 다음 3차 함수에 1부터 3까지 쓰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 최소값만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극소인 2가 최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찍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빠꾸니까 어차피 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찍어보겠지만, 이는 뭐 나오니 이거? 이는 뭐 나와? 2넣으면 16 빼기 12 빼기 2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0 맞아요? 마 20이니까 결국은 y는 k가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럼 k가 마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라고 답을 k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계속 말하지만 최대 차수를 푸는 문제랑 같다는 겁니다. 속가에서 주어지는 건 뭐냐면, 지금 x에 대한 관계식, 원래 함수는 y는 fx잖아? 이런 건데, 즉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x가 시간이고 y가 위치야. 그럼 다음 친구를 우리가 위치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움직이면 걔를 우리는 위치 함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속가의 메인 내용은 위치 함수입니다. 어떠한 이제 식선 위에 시간이 움직여. 이제 x가 항상 시간일 때로 보기 때문에 x를 t로 쓸 거거든. 어떠한 시간이 움직일 때, 뭐 시간이 뭐 0초에서 시간이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뭐 움직였어요. t 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시간이 움직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위치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위치가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시간이 움직일 때 위치가 나온 함수를 우리가 정의낼 수 있고, 걔를 우리가 위치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위치 함수를 줘.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를 위치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온 함수 뭐 xt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y는 x를 주면 다음 위치 함수는 y는 xt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온 함수라고 위치 함수를 우리가 정의낼 수 있거든. 이해돼요? 그럼 다음처럼 위치 함수를 우리가 정의내렸을 때, 시간이 움직였을 때, 즉 t가 x로 대응된 함수인 겁니다. 시간을 집어넣으면 x, 위치가 나온다 라고 정의내리면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어. 뭐야, 왜 안 써져?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는 우리가 쓰는 미분이죠.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면 시간이 움직일 때, 그때 위치가 움직였다면, 즉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쓴다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움직일 때, 그때 위치가 움직인다면, 시간이 움직일 때 위치가 움직인다. 그럼 시간의 변환분에 위치의 변화를 한다면 이 친구는 정의가 평균 속력이거든. 평균 속도. 그러면 위치가 움직일 때, 시간이 움직일 때 위치가 움직여요. 걔를 평균 속도로 정의 내린다면, 걷다가 리미트를 치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즉 순간적으로 시간이 움직일 때 위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다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속도라고 부르죠. 즉 얘는 뭐냐면 뭐 한 거야? x에 대한 함수를 t로 미분한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x 프라임 t를 말하는 거야. x에 대한 함수를 t로 미분하세요 라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면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올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우리는 순간 속도를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함수 x를 주어진다면 이 친구 미분치면 x 프라임 t는 그게 뭐라고? vt 속도라고. 즉 우리가 정의, 속도 함수의 정의는 어떠한 위치 함수를 주어지면 위치 함수 미분치면 속도 함수 나옵니다. 즉 x 프라임 t를 미분하면 vt 속도 함수라고 쓰겠다. 즉 우리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오는 함수라고 쓰겠다. 순간 속도를 속도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마찬가지 똑같은 정의로서 가속도, 속도의 정의는 위치가 순간적으로 변화할 때를 말하는 거지만 가속도 마찬가지 속도가 순간적으로 변화할 때인 거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의 속도고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야. 마찬가지 또 미분 치면 V'T는 AT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속도 함수. 이렇게 안 써줘. 속과는 위치 함수 xt, 즉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에 대응되는 어떠한 함수 준다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미분 치면 속도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 치면 가속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속도는 악셀이기 때문에 AT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가 맨 나중에 적분 다 배우면 적분 단환도 뭐라 부르냐면 속과인데 마찬가지 미분의 열건사이 적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갈 때 적분 나중에 그럼 이걸 배우겠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하는 거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겁니다. 끝나겠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단 정의는 첫 번째 정의 위치를 미하면 속도를 미하면 가속도를 하겠다. 역의 정의는 속도의 절대값으로 정의되립니다. 속력은 저희가 뭐라고요? 속도의 절대값으로 쓰겠다. 이해돼? 그냥 외워. 속력의 정의는 속도의 절대값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리에서는 주로 우리가 속도 함수가 메인이거든. 그냥 우리가 속도 함수를 배우면 미분 치면 가속도, 적분 치면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리에서 가장 많이 주어진 건 속도 함수를 주었을 때 뭐 문제를 풀어 많이 해. 그 때문에 우리가 속도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속도는 V인데 V가 양수면 즉 아까 말했잖아.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속도는 방향이 들어간다. 속력은 방향이 필요 없다. 즉 속도에서 방향을 먼저 내면 속도가 양수면 그 친구는 그 물체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에 따라서 결국 위치함수가 메인이면 얘는 도함수거든. 즉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위치함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V가 양수면 앞으로 가는 중이고요. V가 0이면 뒤로 가는 중이고 V가 0이면 정지입니다. 그럼 주로 이제 방향은 언제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방향을 바뀌는 지점은 무조건 정지하고만 바뀌기 때문에 V가 0일 때 방향이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위치함수가 메인이면 속도함수가 도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도함수 입장에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을 구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히 말하면 그 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언제 방향이 바뀌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V가 0일 때 말하는 거야. V가 0이고 X 프라임 V가 0이고 어떻게 해야 돼? 앞뒤로 부호 바뀌어야 돼.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X가 메인일 때는 그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그 값일 때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V가 0 때 찾아보고 V가 0이라고 항상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이따 하겠지만 결국은 앞뒤로 부호가 바뀌어야 V가 0이고 앞뒤로 부호가 바뀌어야 방향이 바뀝니다. 까지 알고 있어야겠다. 정확히 말하면 그 값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속과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저희만 가지고서 우리가 속과 문제를 차근히 풀어보자 라는 거지. 다음처럼 지금 보면 가로가 x고 가로가 t, 세로가 x, 즉 얘는 가로가 시간이고요. 위치입니다. 뭔 소리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위치 함수의 그래프를 준 겁니다. 그럼 다음처럼 위치 함수의 그래프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거든. 0부터 1까지 직선, 1부터 2까지 1, 3까지 2차, 그 다음 상수함수야. 그럼 다음처럼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다음처럼 위치함수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고 식은 잘 안 구하는데 얘는 식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구하는 게 뭐냐면 x는 2에서 속과를 구하지. 그럼 우리는 위치함수를 알면 미음치면 속도함수, 속도함수 미음치면 속도함수란 말이야. 즉 얘는 싹바가덥게 식을 안 주는 거야. 원래 식을 줘야지. 그리고 x는 2니까 1과 3, 4에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뭐 찾아야 돼? y는 xt를 찾아야 돼. 이 식을 통해서. 근데
어차피 2니까 1과 3 사이에서의 다음 2차 함수의 식을 줬어야 되는데 치사하게 안 준 거라고. 그러면 다음 2차 함수는 찾아야 돼. 다음 요 구간 사이에서 2차 함수는 꼭점 2,1이니까 y는 2,1이니까 최고창에서 모르고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이야 2차 함수. 근데 마찬가지 1름 2니까 얘가 1이거든. 응, 맞아요. 그래서 다음 위치 함수는 1과 3 사이에서 t 빼기 2의 제곱 더하기를 같습니다. 나머지 구간 필요 없어요. 다음처럼 뭘 준 거야? 위치 함수를 주고서 다음 위치 함수로서 뭘 찾아보자? 속도 함수랑 더역도 함수를 찾으라 이 소리입니다. 정이니까. 그래서 위치 함수를 찾았고요. 위치 함수 미분치면 속도 함수라고 vt라고. 그럼 이 상태로 t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하면 함수 함수의 미분이니까 2 튀어나오고 1 줄고 그대로 썼어. 마찬가지로 또 미분치면 격도 함수 at는 2야 직선이니까. 그럼 다음처럼 내가 다음 식을 사용해서 지금 위치함수 찾았지만 보통 위치함수 준단 말이야. 이렇게 주고 시작해야지 치사하게 찾으래. 위치함수를 우리가 필요에 찾았다. 찾고 싶은 건 t는 2에서의 속도래. 그러면 내가 v 속도함수를 알기 때문에 v2가 t는 2의 속도 구해. 마찬가지 t는 2에서의 가속도가 뭐니? a2거든. 그래서 a2랑 v2를 찾아낸 거야. 그럼 내가 속도함수를 알면 2는 되는 거고요. 가속도 함수를 알면 2는 되는 거야. 그럼 속도함수 2는 0이죠. 가속도가 2면 얘는 항상 2이기 때문에 그냥 2야. a2를 찾으라는데 그냥 항상 2래. 가속도는. 그러면 항상 2겠지. 그래서 2의 속도 v2는 0. 2에서의 가속도 a는 2겠지. 라고 답을 냈는데 보통 이거 잘 안 물어보고 물어보는 건 다음 글을 주고서 보통 이런 문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서 찾는 것보다는 보통 물어보는 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보통 물어보는 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야 다음 위치함 주고서 tn 2에서의 속도가 뭐니? 그러면 속도는 지금 위치함수의 미분이 합동이기 때문에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 즉 a는 2에서의 속도를 물어본다면 t는 2에서의 속도는 정확히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2에서의 미분값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x'2 물어보는 거라고. 맞아? 그러면 얘 기하적 의미는 뭐냐면 t는 2에서의 미분값, 즉 t는 2에서의 접수형 정식의 기울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2에서의 기울기 얼마야? 적방의 기울기 얼마니? 뽕물이니까 뭐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이야. 라고 푸는 거. 실제로는 격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정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어떤 기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를 s로 한다면 다음과 같대. 그럼 얘 정확히 말하면 제동거리 함수거든. 제동을 걸면 t 동안 딱 브레이크를 누르면 끼익 하고 쓰는 거지 막 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몇 초 걸릴 거고 그동안 몇 초 동안 이동할 거래. 그럼 제동거리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기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래. 그럼 언제 정리합니까? v가 0일 때 정지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 거리 함수, 정확하면 제동거리 함수를 주면 미분치면 그게 v란 말이야. 그럼 v는 30 빼기 3t인데 언제 정지합니까? v가 0일 때 정지한다고. 그럼 v, 즉 위치 함수를 미분쳐서 v를 구한 다음에 걔가 0일 때 정지할 거라고. 그럼 t가 10일 때 v가 0이네? 그러면 v가 0일 때 t는 뭐예요? t가 12예요? 라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위치 함수를 주어지면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으로 구하고 있죠. 마찬가지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 함수를 구하면 미분치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 함수를 구하면 넓이 함수를 미분치면 넓이의 변화율, v를 주어지면
V의 변화율은 V를 미분치면 V의 변화율을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고 치면 각각의 길이 함수, 넓이 함수, 부피 함수를 구해서 미분치면 된다라고. 그냥 그뿐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가 T초의 위치 함수를 줍니다. 다음처럼 위치 함수를 주고 있거든. 그럼 위치 함수를 주면 뭐 한다? 미분하면 속도 V가 나올 거라고. 양변을 T로 미분하면 3T제곱 빼기 6T 빼기 9. 마찬가지 미분하면 가속도 A는 6T 빼기 6 이라고 뭐 할 수 있다? 위치 함수를 주어지면 미분 쳐서 속도 함수랑 미분 쳐서 가속도 함수 할 수 있다. 1번 속도가 15일 때 각도를 구하지. 그럼 1번 V가 15래. V 함수 안단 말이야. 얘가 V 함수죠. 그러면 속도 함수를 알 때 얘가 15일 때 시간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럼 넘겨 3 지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T가 15일 때 시간이 등장하겠죠. 그럼 T가 마 2랑 4일 때 속도가 15인데 당연히 T는 음수에 있었기 때문에 V가 4일 때 속도가 15, T가 4일 때 V가 15거든. 그때 속도니까 찾고 싶은 건 A4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함수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4초일 때 가속도가 등장하겠지. 4 집어넣으면 24 빼기 6이니까 18이야. 2번 A가 6일 때 위치를 구하지. 그럼 A가 6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속도 함수를 알기 때문에 가속도 함수가 6일 때 그때에 마찬가지 시간을 찾아야 돼. 그럼 넘기면 T가 2야. 즉 우리가 가속도가 6이면 그때의 시간이 2래. 그때 위치 x2를 구하지. 그럼 x의 2이면 여기다 2는 되겠죠? 2면 8 빼기 10 빼기 18이니까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23가? 마이너스 22 라고 이제 위치에서 살 수 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한 시각 T가 위치 함수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꿉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건 V가 0이고 앞뒤로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바꿔놓으면 극값이다. 즉 우리가 위치 함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분치면 x' 즉 V는 t제곱 빼기 5t 더하기 6인데 즉 이게 V 함수죠. 그럼 이 친구가 인수분해하면 t 빼기 3 아닌데 어떻게 되지? 3, 2 맞네. t 빼기 3 t 빼기 2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 속도 함수가 다음처럼 아볼이고 2랑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뿔이니까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운동방향 언제 바뀝니까? 물어본다면 V가 0. 즉 앞으로 갔다가 섰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방향이 바뀌는 건 V 0일 때. 지금 V는 언제 0이냐면 T가 2랑 3일 때 V가 0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다음처럼 다음처럼 바뀌어야 2에서 운동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앞으로 갔다가 쉬었다가 뒤로 갔다가 쉬었다가 앞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국은 2랑 3은 극값이지. 증 다음 증이니까 극대극소란 말이야. 그럼 2랑 3이 극값이고요. 그때만 운동이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럼 2일 때랑 3일 때 둘 다 바뀌고 있는 거고. 그때 각도니까 처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T가 2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2랑 3 둘 다 운동만 바뀌고 있고 그럼 T가 2일 때 바꾸는 거고 그때 각도니까 A2를 구하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그러면 A는 미분치면 되니까 2T 빼기 5 그러면 딱 1이면 얼마니? 1이면 얼마야? 마1이야 라고 우리가 그때의 각도까지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공을 던지면
t 최고의 높이가 x래. 그럼 원래 물리는 이거 보고서 중력가속도 알면 식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필요 없고 그냥 걷다 식을 주었다. 그러면 물체를 던진 후에 3초 후에 속 가래. 그럼 내가 위치 함수를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미분 쳐갖고 속도 함수 20 빼기 10t, 다속도 함수 마10이라고 우리가 위치 함수 줬기 때문에 속도 함수랑 다속도 함수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초 후에 속 가니까 V3과 A3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V3은 3 넣으면 되니까 얼마야? 3 넣으면 마10이야. A3은 가속도는 항상 마10으로 일정하대. 마12겠지 이렇게. 2번 최고 높이가 뭐니? 그러면 언제 최고 높이가 뭡니까? 언제 최고 높이냐면 속도가 0일 때 최고 높이인 겁니다. 지금 이 친구는 뭐 그려보자면 도함수를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가 원함수 위치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지금 2차니까 그냥 그릴 수 있거든? 그냥 그려도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리면 도함수가 다음처럼 도함수 v x 프라임이 20 빼기 10t야.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방이니까 뭐 2 이렇게 되겠죠.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뿔마. 그러면 지금 도함수가 다함수 생겼기 때문에 원함수는 뿔마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t2에서 이게 원함수 x는 20 t 빼기 5t 제곱. 그럼 이 2를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원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당연히 t가 2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겠지. 맞아요? 즉 내가 이제 원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해석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도함수만 봐더라도 다음 친구는 공을 던지면 올라갔다가 내려가. 올라가는 게 플러스 방향,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이기 때문에 언제 최대 높이입니까? V가 0일 때 최대 높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높이는 x2가 답이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처럼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0부터 시작하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2에서 최대 높이를 가져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A2를 구하는 거겠네. 최대 높이는 x가 위치 함수니까 2는 얼마예요? 2는 얼마지? 2이면 20이라고 최대 높이. 근데 물론 우리가 다음 2차 함수 그려둔단 말이야. 다음 2차 뭐 생겼어? 이 친구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어떻게 생겼어? 해가 뭐야? 해가 뭐랑 뭐니? 이제 위치 함수 그리면 5로 묶으면 해가 0, 4야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 꼭점이 t가 2일 때 20일 거 아니야. 다음처럼 위치 함수를 주더라도 당연히 이제 포물선이기 때문에 꼭점일 때 최대를 갖는다 라고 우리가 직접 그래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속가 입장에서는 다음처럼 V가 0일 때 최대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림을 그려봐도 되겠지. 마찬가지 속도 함수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 속도 함수를 주면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가고 속도가 0이면 정지하고 속도가 음수면 감소한 겁니다. V가 양수면 지금 전진 앞으로, V가 음수면 뒤로, V가 0이면 정지인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얘는 뭘 주고 있냐면 속도 함수를 주고 있습니다. 속도 함수를 주면 해석해 보자면 지금 T축 위에 있는 건 속도 양수일 때 T축 아래에 있는 건 속도가 음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0부터 15까지는 플러스니까 앞으로 가는 중이야. 앞으로 0 정지, 그 다음 15부터 25까지는 음수니까 뒤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양수니까 다시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앞으로 갔다가 들어갔다 앞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적분도 할 줄 알면 다음 넓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만큼 뒤로 갔다가 이만큼 앞으로 가는 거야. 즉 넓이만큼 앞으로 뒤로 앞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실제로는 이런 식 해석이지만 도함수로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속도함수니까 미분 치면 원함수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 이 상태로 도함수니까 미분 친 상태니까 우리가 도함수로서 원함수 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 뿔이니까 위치 함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xt겠지. 위치 함수. 그럼 이런 식일 텐데 p는 움직인 동안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꿨대. 운동 방향은 v가 0일 때 바꿀 거고요. v가 0인 순간은 15일 때랑 25, 0은 제외하고 15일 때랑 25인데 앞으로 갔다가 정지 뒤로 갔다가 정지 앞으로 갔다가 즉 15일 때랑 25 지금 t가 15일 때랑 25일 때 두 번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고 그래프를 보고서 해석할 수 있겠지. 즉 v가 0이면서 앞뒤로 부호가 같기 때문에 t 속도함수 줬을 때 v가 0인 순간 15, 25죠. 좀 바꿨네.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는 미분값이라고 했습니다. 속도함수를 주어주면 속도함수의 미분값이 가속도야. 그러면 지금 10부터 20까지는 요만큼인데 직선이죠. 그럼 이 친구의 미분값은 직세방정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음 직세방정식의 기울기로 일정한 거란 말이에요. 즉 가속도는 V'일 거야. V'. 그렇기 때문에 속도함수의 미분값이 일정합니까? 일정하네요. 참. 속도가 0인 지점은 지금 15랑 20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 곳이라 말할 수가 없겠지. 출발 후니까 0은 치지 않는 겁니다. 속도가 0인 점은 출발 15, 25인데 출발 후니까 원점 치지 않기 때문에 15일 때랑 25일 때 두 군데에서 속도가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동심원의 파문이 생길 건데 파문이 t초 후일 때 반지름이 무엇이에요? 라고 세우는 거야. 그러면 다음처럼 돌을 던지면 다음처럼 이렇게 파문이 나올 건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속력이 0.4m/s야. 그럼 t초 후에 반지름이 뭡니까가 필요하다고. 그럼 t초의 반지름은 길이 공식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t초 후니까 0.4t겠지. 그럼 뭘 구한 거냐면 t초 후의 반지름 즉 길이에 대한 식인 거지. 걔가 0.4t야. 맞아? 그럼 이제 t초 후의 반지름 함수가 0.4t거든. 그때 넓이의 변화력이니까 넓이 함수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t초 후의 반지름이 0.4t면 넓이 함수는 뭐요? 반반 파이니까 0.16t제곱 파이야. 이렇게 우리가 반지름 함수로서 넓이 함수 찾으면 뭐 하면 된다? 넓이의 변화율, 넓이를 시간으로 미분치면 얘를 넓이의 변화율 함수로 쓰겠다. 그럼 t를 미분치니까 2 나오니까 0.32t 파이야. 그러면 5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 뭐냐면 S'5를 말하는 거라고. 즉 넓이 함수 찾으면 미분치면 넓이의 변화율 함수이고요. 넓이의 변화율 함수를 알 때 5 넣으라 소리니까 5 넣으면 얼마니? 5 넣으면 얼마야? 1.6 파이야. 그렇기 때문에 S'5 5초 후에 넓이의 변화를 찾는다. 다음처럼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항상 뭐 길이, 넓이, 부피 함수 찾아서 문제를 풀 건데 항상 t초 후에 대한 혹은 t분 후, t시간 후에 t를 문자 넣고 시간을 문자 넣고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된다. 길이가 180인 사람이 지산으로부터 3m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다음처럼 가로등 밑에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단위가 미터니까 P도 바꿨습니다. 가로등이 3m, 사람은 1.8m. 가로 밑에 출발해서 매분 100m의 속력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다음 뭘 답하래.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단위가 분이니까 T분 후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건데 얘가 매분 100m씩 간다면 다음 여기서 시작해서 T분 후면 T분 후의 위치가 이래매. 그러면 매분 100m씩 움직이면 T분 후에는 얼마큼 움직였어? 얼마큼 움직였어?
위치 공식 뭐야? 아니 혹시 거리 공식 뭐야? t 그리고 혹시 하면 거리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야? 이게 속력이고 이게 시간 아니야? 그러면 100t야? 맞아? 그래서 t분 후에 사람의 위치가 q인데 0부터 q까지 100t만큼 이동했어. 그때 필요한 게 요 길이거든. 문제를 읽기 전에 이거 먼저 합시다. 그러면 수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찾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닮음을 활용해서 요 길이가 필요해. 그럼 내가 여기를 별을 한다면 지금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 닮았거든. AA 닮음. 근데 몇 대 몇이야? 1.8대 3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8대 3은 긴 거 짧은 거. 즉 별 플러스 100t는 몇 대 몇이다. 짧은 거 대 긴 거는 짧은 거 대 긴 거 1.8대 3이라고. 근데 1.8대 3을 이쁘게 쓰면 어떻게 돼? 이쁘게 쓰면 몇 대 몇이니 이거? 어? 3대 5야? 확실해? 그러면 짧은 거 3대 5래. 그러면 내항은 외항해주면 얘가 3대 5니까 얘가 3대 5니까 짧은 거 긴 거 해주면 3별 플러스 300t는 5별. 그럼 이제 300t는 2별이기 때문에 별은 150t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가 150t. 전체가 그럼 얼마야? 전체가 250t라고 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시작이야. 그래서 t분 후에 가로등에서 사람까지의 길이는 100t, 요만큼이 150t, 250t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잘 봐. 1번과 2번을 구분해야 돼. 그림자 끝 속도를 구하재. 그럼 그림자 끝 함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좀 앞으로 가서 이렇게 그럼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위치가 그림자 끝이란 말이야. 즉 그림자 끝은 0 시작해서 B까지 가기 때문에 요 길이가 그림자 끝의 위치 함수인 거야. 여기를 내가 원점을 생각한다면 B의 위치가 그림자 끝이란 말이야. 그럼 그림자 끝은 함수가 뭐냐면 250t입니다. 즉 그림자 끝에 위치 함수는 250t라고. 위치 함수가 그림자의 위치 함수는 250t야. 그림자의 위치 함수가 250t라고. 마찬가지 그림자의 위치 함수가 xt는 250t야. 그러면 그 친구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얘 위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 미분치면 x't 즉 vt는 250이야. 그러면 항상 그림자 끝은 250 매분 250의 속력으로 움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얘는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음처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입니다. 그림자 길이의 변화량은 요 길이가 그림자 길이야. 지금 이게 t분후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봐야 되는데 t분후의 다음 그림을 갔는데 그럼 t분후의 그림자의 길이가 요 길이죠. 150이잖아. 그래서 그림자 t분후의 그림자의 길이 함수는 150t입니다. 그럼 그 친구의 변화를 구하세요. 이 친구 미분치래. 그럼 미분치면 L'T가 150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변화율이 항상 150을 일정하네. 그럼 얘는 150입니다. 라고 답을 낼 수가 마찬가지 이제 매분 150m로 움직입니다. 즉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과 그림자의 끝 위치 함수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라 이거지. 마찬가지 윗면의 반지름 4 높이가 12인 어떠한 직원뿔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그릇에 매초 0.5의 속력으로 수면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 수면의 속도거든. 높이의 속도야 정확히 말하면. 이때 높이가 6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증가속도가 뭐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이 쫙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이. 그럼 마찬가지 지금 얘를 t 초후의 상황이라 본다면 t 초후에
다음 물이 이만큼 차올랐다. 근데 지금 높이가 몇 초? 0.5cm로 상승한대. 그럼 t초 후에 높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얘가 t초의 높이란 말이에요. 다음 그림을 t초로 한다면 t초 후에 몇 초 0.5씩 올라간다면 t초 후는 0.5t를 높이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t초 후의 높이 ht는 0.5t라고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맞아요? 이 t초의 그림을 본다면 그러면 내가 부피를 구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높이로서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얘가 높이고요. 그럼 걔를 뭘 찾아야 돼? 반지름을 찾아야 돼. 그러면 높이로 반지름을 어떻게 찾습니까? 항상 기하는 중등기하. 다음 같은 모양 거의 대부분 중등기하. 길이가 문자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를 본다면 전체는 지금 높이랑 밑배의 비가 12:3이니까 3:1이거든. 맞아요? 12일 때 4래매. 그럼 지금 마찬가지 요 친구랑 요 잘 맞는데 높이랑 밑배의 길이가 12:4 3:1 마찬가지로 3:1 그럼 3등분 하면 얘는 얼마냐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6분의 1t인가 이렇게 얘가 t초 후의 반지름 rt는 6분의 1t 3등분이 3:1이니까 그러면 이제 높이 이쁘게 쓰면 높이는 2분의 1t. 그래서 우리가 t초 후에 높이 함수랑 t초 후에 반지름 함수를 구했다. 이럴 때 찾고 싶은 게 뭐냐면 h가 6일 때 수면의 넓이의 증가량. 수면의 넓이는 뭐냐면 수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지금 6분의 1t이기 때문에 넓이 함수는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반지름 파이라서 제곱하면 36분의 1 t제곱 파이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수면의 넓이 즉 t초 후에 수면의 넓이 얘가 높이 반지름 넓이 t초 후에 그때 수면의 넓이의 지금 속도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S'T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H가 6일 때 찾고 싶은 게 H가 6일 때 S'T는 얼마예요? 그래. 그럼 다 찾았고 그럼 뭐 해야 돼? T가 6일 때 시간 알아야 돼. 미안. H가 6일 때 T를 알아야 돼. 그럼 얘가 6이야. 높이 함수를 알기 때문에 얘가 언제 6이니? 언제 6이요? 시간이 12초일 때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T가 6일 때 그때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자고 돼 있는데 T가 6이면 그때의 시간이 12인 걸 구했어.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S'10이라고. S를 알잖아. S' 넓이의 변화를 미분치 되니까 앞으로 하면 18분의 1 T파이거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여기다가 12 넣으면 되기 때문에 18분의 1 곱하기 12파이. 그러면 얼마야? 약분치면 얼마야? 3분의 2파이라고 우리가 수면의 넓이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죠.